자, 오늘도 국어의 고수 시작합니다. 페이지 182페이지 과학기술 지문이 되겠네요. 첫 번째 1번에 4번까지 문제고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화학 반응에서 어떤 반응은 쉽게 일어나고 또 어떤 반응은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문답법이네요. 그치? 문답법. 묻고 답하는 방법. 그렇게 되면 이거는 설명문이라는 얘기죠. 글의 종류는 설명문이고 우리가 추론하면서 잘 따라가면 별 어려움 없이 이 글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데 얘기겠네요. 반응이 잘 일어나게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네. 반응이 잘 일어나게 하는 조건.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려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경로를 살펴야 된다. 경로. 어떤 반응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반응 물질들이 필요하고 반응 물질이 필요하고 그 반응 물질이 서로 만나야 한다. 당연한 얘기지. 섞여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분자들이 만나기만 한다고 반응이 곧바로 진행되는 건 아니다. 바로 되는 것도 있고 좀 중간 정도 그리고 아주 더디게 되는 것도 있겠죠.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알맞은 방향으로 충돌해야 된다. 여기서 좀 나아졌네요.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란 존재가 있어야 되고 걔네들이 알맞은 방향으로 충돌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네요.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있어야 되고 알맞은 방향으로 해서 충돌해야 된다. 운동 에너지와 방향 이 두 가지 조건 중 정확하게 우리가 했네. 두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하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 분자는 반응을 제대로 진행시킬 수 없다. 분자들이 만나 반응을 진행시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동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 중요한 개념이겠죠. 활성화 에너지. 분자들이 만나 얘는 개념이니까 분자들이 만나 반응을 진행시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겠다. 넘어가서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운동 에너지를 갖는 분자들만이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운동 에너지를 갖는, 그치?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운동 에너지를 갖는 분자들만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어떤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크면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운동 에너지를 갖는 분자 수가 적기 때문에 반응이 느리게 진행된다. 반대로 활성화 에너지가 작으면 그보다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많아 반응이 빠르게 진행된다. 이런 지문은 100% 문제화되는 거죠. 활성화 에너지가 크면 반응이 느리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활성화 에너지가 작으면 반응이 빠르게 진행된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와 반응 속도. 활성화 에너지 E라고 할게요. 에너지의 크기와 반응 속도는 어떻다? 반비례 관계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놔야 우리가 빨리 찾아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에너지 크기와 반응 속도 반비례 관계. 크면 늦고 작으면 빠르다. 이런 얘기. 넘어가서 화학 반응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를 조절하거나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다. 그렇지. 운동 에너지를 하든지 활성화 에너지를 하든지 조절하는 방법. 화학 반응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를 조절을 하거나 첫 번째 방법, 두 번째가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하는 방법. 이게 두 번째가 있다. 이 중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할 수 있는 매개 물질을 촉매라고 하는데 그러면 2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다는 얘기지. 촉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치?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할 수 있는 매개 물질이에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을 우리가 정촉매. 반대로 활성화 에너지를 높여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을 우리가 부촉매. 정촉매, 부촉매가 있다. 왼쪽의 그래프는 암모니아 합성 과정에서 반응 경로에 따라 분자들이 갖게 되는 에너지를 표시한 것이다. 암모니아 합성 과정이고 반응 경로에 따라 분자들이 갖게 되는 에너지 이걸 표시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2번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가로축인 반응 경로는 오케이. X축이 반응 경로, 세로축이 에너지의 크기 이렇게 되겠죠. 반응 물질인 질소와 수소가 서로 충돌할 생성물인 암모니아로 전환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가로축인 반응 경로는 반응물인 질소와 수소가 서로 충돌하여 생성물인 암모니아로 전환되는 과정. 한편 세로축 에너지는 반응에 참여한 분자들의 반응 경로의 특정한 시점에서 갖는 에너지의 크기를 나타낸다. 여기까지. 반응물이 각각 존재할 때 A 위치 여기, 그렇지? A 위치 처음 시작할 때 비교적 낮은 에너지를 갖지만, 오케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가야 되겠죠. 반응물이 각각 존재할 때는 비교적 낮은 에너지. 근데 이들이 서로 충돌하여 암모니아로 전환되기 전에 활성화 복합체는 매우 높은 에너지 상태에 있다. 오케이. 서로 충돌해서 암모니아로 전환되기 전의 활성화 복합체 B 위치는 매우 높은 에너지 상태. 지금 B 위치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A 단계 비교적 낮은 위치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 오케이. 그 둘의 에너지 크기의 차이가 곧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이다. 차이가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이고,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야지, 그치? 우리가 실선이 있고 점선이 있네. 실선은 굉장히 폭이 적지. 그런데 점선은 굉장히 크지. 크면 반응이 늦게 일어난다고. 그런데 촉매공정 나로 가면, 실선으로 가면 굉장히 진폭이 적으니까 어떻게 된다? 빠르게 된다, 이런 얘기지. 활성화 상태를 거쳐서 드디어 암모니아가 생성이 되면 C위치는 우리가 암모니아가 이제 드디어 생성이 됐고, 생성물은 반응물보다 더 낮은 에너지 상태가 된다. 생성물은 반응물보다 더 낮은 에너지 상태가 된다. 여기 생성물 여기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반응물 얘보다 더 낮죠.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낮은 에너지 부분을 갖네. 이런 부분들도 에너지의 크기 부분을 묻는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서 읽어주고, 다음 넘어가서 암모니아 합성을 연구하던 초기의 과학자들은 1000도씨 이상의 매우 높은 온도와 100기압 이상의 압력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으나, 왜? 이렇게 되면 물질들이 잘 활성화될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운 거지. 이는 실용성이 없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없었던 거지. 따라서 유일한 대안, 촉매를 사용하여 반응에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것이었다. 촉매를 사용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반응에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것. 우리가 지금 가와 나 이 부분 해결됐잖아. 이를 실현한 것이 하버의 암모니아 합성법이다. 하버라는 사람의 암모니아 합성법이 있었나 봐. 이 공정에서는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57 칼로리, 그치? 57 킬로칼로리 이런 게 몰바 이런 것을 산화철 촉매를 사용함으로써 12 킬로칼로리 몰로 낮추었다. 57에서 12로 낮추었대. 활성화 에너지가. 그러면 속도가 엄청 빨라지겠지. 그 결과로 반응 속도를 무려 10의 13제곱배나 빠르게 하는 반응 속도로 1000도씨 이상에서 400에서 500도씨로 낮출 수 있었다. 반응 온도도 낮추고 속도도 10의 13제곱이나 빠르게 하고, 이런 결과가 있었네. 정촉매는 어떻게 해서 이처럼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출 수 있을까? 지금 정촉매를 물어봤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출 수 있을까? 하버의 암모니아 합성법을 사례로 이를 살펴보자. 반응물인 수소와 질소 분자가 촉매의 표면에 흡착을 하게 되면, 반응물이 있어. 맨 처음에 우리가 A단계에서 반응물이잖아, 그치? 수소와 질소 분자가 촉매의 표면에 흡착을 하게 됐어. 각각 원자 상태로 분해되고 이렇게 흡착한 수소와 질소는 촉매의 표면에서 여러 단계의 반응을 거쳐, 그렇죠? 촉매의 표면에서 여러 단계의 반응을 거쳐 암모니아로 전환되며 마지막으로 암모니아는 촉매 표면에서 떨어져 기체 생성물이 된다. 이제 여기서 C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여러 단계의 반응, 여기 부분이 B단계고, 여기 반응물 여기 부분이 A단계고, 마지막으로 암모니아는 촉매에서 떨어져 기체 생성물이 된다. 이게 C단계인 거죠. 우리가 그래프에서 봤을 때 이 과정 중 질소 분자가 촉매 표면에 흡착하여 질소 원자로 분리되는 반응은
질소 원자로 분리되는 반응은 질소 분자가 매우 안정적이어서 활성화 에너지가 가장 높고 안정적이면 높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네. 질소 분자가 매우 안정적이어서 활성화 에너지가 가장 높고 그치? 매우 안정적이면 활성화 에너지가 가장 높게 되네. 그 결과 반응 속도가 느리다. 반응 속도가 느리다. 왜? 활성화 에너지가 높다고 그랬으니까. 활성화 에너지와 반응 속도는 반비례 관계라고 우리가 앞에서 정리하고 왔죠. 결국 이 반응 속도에 따라 전체 반응 속도가 결정이 되는데 이처럼 화학 반응에서 전체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특정 반응 단계, 화학 반응에서 전체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특정 반응 단계를 속도 결정 단계라고 한다. 그렇지? 화학 반응에서 전체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그 키포인트 단계를 우리가 속도 결정 단계라고 한다. 반응물과 촉매의 반응은 촉매가 없을 때의 기존 경로와는 다르게 진행된다. 당연한 거 아니야? 촉매를 넣었을 때와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반응물과 촉매의 반응은 촉매가 없었을 때의 기존 반응 경로와는 어떻게? 당연히 다르게 진행이 되겠죠. 이러지 않으면 촉매를 우리가 구태여 넣을 필요가 없는 거고. 촉매 공정에는 여러 단계를 거치는 새로운 반응 경로가 만들어지며 아까 우리가 여러 단계의 반응을 거쳐 이 부분 봤었던 거 기억나죠? 여기 부분이랑 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네. 여러 단계를 거치는 새로운 반응 경로가 만들어지며 그 반응 단계들의 활성화 에너지는 촉매가 없는 반응 활성화 에너지에 비해 현저히 낮다. 그치? 그 반응 단계들 활성화 에너지가 현저히 낮으니까 반응 속도는 어떻게 되겠어? 엄청 빨라지겠지. 이 반응 단계들 중에서 전체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속도 결정 단계 반응도 포함이 되니까 결국 촉매는 전체 반응의 속도를 증가시킨다. 오케이. 여기 지금 결국이 나왔잖아. 결국. 이제 결론이 나온 거야. 촉매는 전체 반응 속도를 증가시킨다. 어떻게 함으로써? 활성화 에너지를 현저히 낮춤으로써. 오케이. 다음 가서 결국 촉매를 사용한 공정은 촉매가 없을 때와 달리 활성화 에너지가 낮은 새로운 여러 반응 단계를 생성함으로써 그러니까 촉매를 사용한 공정은 이건 빨간색으로 해야 되겠네. 촉매를 사용한 공정은 촉매가 없을 때와는 달리 활성화 에너지가 낮은 새로운 여러 반응 단계를 생성함으로써 전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그치? 얘가 낮아지니까 반비례 관계. 오케이. 넘어가서 생물체 이제 A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생물체 내에서도 화학 반응을 돕는 이제 생물체가 나왔어 갑자기. 생물체는 우리가 이걸로 하자. 생물체 색깔이 생물체 내에서 화학 반응을 돕는 촉매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촉매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효소라고 한다. 아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얘기네. 효소. 그치? 몸에 좋다고 해서 우리가 먹기도 하잖아. 다음 넘어가서 주로 단백질로 이루어졌다. 주로 단백질. 그리고 단백질로 이루어진 효소는 온도나 pH 등 환경 요인에 의해 그 기능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오케이. 그러면 온도나 pH가 바로 촉매 역할을 할 수도 있겠네. 더 빠르게 할 수도 있는 거지. 효소는 온도나 pH 등 환경 요인에 의해 그 기능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많은 효소는 온도가 35도에서 45도에서 활성이 가장 크다. 35에서 45도에서 활성이 가장 크다. 그럼 그 이하나 그 이상에서는 어떨까라고 우리가 추측하면 읽을 수 있겠지. 하지만 온도가 그 범위를 넘어서면 어떻게 돼? 오히려 활성이 떨어진다. 활성이 떨어진다. 그치? 딱 적정 온도가 있나 봐. 35도에서 45도라는 그 이유는 뭐냐? 온도가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 속도가 증가하고 효소의 촉매 작용도 활발해지지만 이건 일반적이지. 일반적. 그런데 효소에서는 뭔가 다른 게 있겠지. 온도가 일정한 범위를 넘으면 효소의 단백질 구조가 변형을 일으켜. 아하, 단백질로 이루어졌는데 온도가 일정 범위를 넘으면 효소의 단백질 구조가 변형을 일으켜 촉매로서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오케이, 정확히 이해가 잘 되고 있네. 또한 효소는 pH, 산성도가 일정 범위를 넘어도 기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일정 범위에 있어야 되나 봐, 얘도. 효소 작용은 효소가 특정 구조를 유지하고 있을 때 경우에만 가능한데
효소의 작용은 효소가 특정 구조를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단백질 구조가 그 주변 용의 그 pH 변화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유를 또 설명을 해주고 있지. 그렇지? 이유, 달라지는 이유를 얘기를 해주고 있고, 한편 한 가지 효소는 한 가지 반응 또는 극히 유사한 몇 가지 반응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기질 특이성을 가지게 된다. 한 가지 효소가 한 가지 반응 또는 극히 유사한 몇 가지 반응에만 선택적으로 작용을 하는 기질 특이성을 가지고 있대. 효소를 이용한 생화학 반응에서 반응 물질을 우리가 기질이라고 하는데, 기질. 효소와 기질은 마치 자물쇠와 열쇠의 관계처럼, 그러니까 딱 들어맞아야 된다는 얘기야. 공간적 입체 구조가 들어맞는 것끼리만 결합되어 반응이 진행된다. 오케이. 이러한 성질에 의해 효소가 특이적인 기질을 선택하는 능력을 기질 특이성이라고 한다. 효소가 특이적인 기질을 선택하려는 능력을 기질 특이성. 그렇지? 효소하고 특이적인 기질. 효소가 특이적인 기질을 선택하는 능력을 우리가 기질 특이성이라고 하고,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가 바로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나왔는지. 1번.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고르래. 1번. 화학 반응 전이면 A 단계지, 후면 C 단계지. 우리가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야. 물질의 에너지는 반응 중의 에너지보다 높은 상태, 아니 반응 중의 에너지가 가장 높다고 그랬잖아. 이것보다 높은 상태가 아니지. 그러니까 1번이 답이 되는 거지. 2번에서 5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얼마나 쉬워. 2번. 윗글을 참고하여 그래프를 이용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그래프는 우리가 다 머릿속에 있긴 한데, A 반응물, B 활성화 복합체, C 생성물, 그리고 그 B 촉매 공정 같은 경우는 진폭이 굉장히 큰 편이고, 촉매 공정은 진폭이 굉장히 짧으면서 주기가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죠. 이 정도만 우리가 파악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네. B와 B 프라임, B는 아까 그 활성화 단계였잖아, 그렇지? B 프라임 각각 가와 나 공정에서 속도 결정 단계이겠군. 가는 우리가 B 촉매고 나는 촉매 공정이잖아, 그렇지? 속도 결정 단계. 오케이. 2번. B에 비해 B 프라임에서 에너지 크기가 작아. 에너지 크기가 작으니까 방수가 빨라졌겠군. 오케이. 반비례 관계니까. 3번. 가나다는 촉매로 인해 발생한, 가나다? 가나다. 지금 촉매 공정에서 봉우리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네요. 가나다는 촉매로 인해 발생한, 가는 다른 새로운 반응 단계를 나타낸 것이군. 그렇지? 가와는 다른 새로운 반응 단계. 가와는 다른 새로운 반응 단계. 촉매니까. 그 다음에 B'의 에너지 크기가, B'의 에너지 크기가 나의 다른 단계에 비해 큰 이유는 질소 분자가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아까 질소 분자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활성화 단계가 가장 크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4번은 맞고, 그럼 답은 5번이겠네? 가나 속도 결정 단계는 같은 반응이지만, 같은 반응이 아니지. 전혀 같은 반응이 아니지. 얘는 속도 결정 단계가 촉매로 인하면 전혀 다른 반응이 되는 거지. 같은 반응이 아니고, 왜 그래? 반응 경로 자체가 틀려. 반응 경로가 같다고 하려면 그래프를 동일하게 타고 다녀야지. 그런데 비촉매일 경우는 그래프가 크게 그려지는 반면에 촉매 공정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작지만 그 진폭이 작지만 여러 개로 이렇게 경로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같은 반응이라고 하면 안 되지. 결정 단계는. 오케이. 3번.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A는 우리가 아까 그 생물체에서 그 효소 이 부분 관련된 거였죠. 가장 적절한 것. 1번. 효소의 기질 특이성은 우리가 방금 봤네. 기질의 pH와 관련이 있다. pH. 기질의 pH와 관련 있어? 아니지. 그치?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 부분은 보면, 온도나 pH 등 환경 요인이지 기질의 pH가 아니야. 환경 요인의 pH인 거지.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효소의 활성은 그 주변 용액의 pH에, 그치? 그 주변의 온도나 pH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2번이 정확한 답이겠네. 오케이. 3번. 효소가 가진 기질 특이성에 의해 기질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 기질 특이성에 의해 기질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게 아니지. 그치? 기질 특이성은 뭐라고 그랬어? 제일 마지막에
기질특이성은 효소가 특이적인 기질을 선택하는 능력을 그냥 기질특이성이라고 하는 거지. 뭐 여기 부분에서 그 뭐라고 해야 돼? 기질특이성 때문에 그 속도가 빨라진다, 느려진다 이런 얘기는 없어 지금. 그 온도와 pH만으로 이게 빨라진다, 느려진다 이 부분. 온도가 35도에서 45도. 그다음에 pH도 어느 적정 부분, 일정 범위를 넘어서면 기능이 떨어진다라고만 했지. 기질특이성 이 부분으로는 얘기가 없는 거네. 그다음에 4번 효소에 의한 화학 반응에서는 온도를 높일수록, 아니 온도가 높일수록이 아니고 35도에서 45도라고. 그치? 35도에서 45도 일정 온도 범위 내에서만 속도가 증가하는 거지. 그 이상으로 가면 오히려 속도가 떨어지는 거지. 생물체 내 화학 반응에서 모든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높이는 기능을 한다. 무슨 소리야? 모든 효소가 이거 일반화시킬 수 없는 거지. 그치? 답은 2번이 되겠고. 4번 윗글과 보기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 고르라네. 보기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응 물질의 분자들이 적합한 방향으로 충돌하는 유효 충돌이 필요하다. 지금 유효 충돌이라는 개념이 새로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포인트로 해가지고 문제를 내겠다는 얘기야. 보기 첫 번째 문제 딱 읽어보니까 단위 시간당 유효 충돌 횟수가 증가하거나, 오케이, 단위 시간당 유효 충돌 횟수가 증가하거나 활성화 에너지를 갖는 분자가 많아지면 당연히 반응 속도는 빨라지게 되겠지. 오케이. 유효 충돌 횟수나 활성화 에너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는 농도가 있고 압력이 있고 온도가 있고 촉매 등이 있다. 고체의 경우에는 고체를 특별하게 얘기를 해줬네. 반응 물질의 표면적 또한 영향을 미친다. 표면적이 왜 영향을 미칠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지. 왜? 유효 충돌이 커질 거 아니야. 면적이 커야 충돌이 많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 부분을 우리가 딱 감지를 하고 선지를 봐야지. 선택지를. 1번 고체의 경우에 바로 고체의 경우 여기 나왔고 반응 물질의 표면적이 넓을수록 활성화 에너지가 증가하여 반응 속도가 느려져? 아니지. 활성화 에너지가 증가해? 그런 거 없잖아. 그냥 유효 충돌이 많아져서 이 활성화 에너지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 유효 충돌이 많아져서 반응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추측된다. 이 정도, 추정된다. 이 정도로 해야지. 답은 1번이네 뭐. 그렇지? 2번 반응 물질의 농도를 높여주면 농도 아까 여기 나왔지? 같은 부피 속에 존재하는 반응 물질이 많아지므로 유효 충돌 횟수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반응 물질들이 기체일 때 지금 고체의 경우만 나왔는데 기체가 나왔어. 압력을 높이면 압력이 나왔네. 압력 여기 그치? 단위 부피당 존재하는 분자 수가 증가를 하니까 유효 충돌 횟수가 증가한다. 오케이. 우리가 정확히 유효 충돌에 관련된 부분을 할 거라는 걸 예측을 했는데 정확하게 문제가 그렇게 나와 있네. 온도를 높여주면 온도 여기 있지, 그렇지? 반응 물질들이 평균적인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서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운동 에너지를 갖는 분자들의 수가 늘어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분자들의 수가 늘어나면 반응 속도가 빨라지겠지. 정촉매는 반응의 진행 경로를 바꾸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가 낮춰지면 어떻게 돼?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거지. 반응을 진행시킬 수 있을 만큼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 수가 증가하게 되고 반응 속도도 빨라진다. 2번에서 5번 같은 경우는 별다르게 어렵지 않은데 어렵지 않은 게 아니고 이상이 없는데 1번 같은 경우는 고체의 경우에 반응 물질의 표면적이 넓을수록 그렇지. 활성화 에너지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 넓으니까 어떻게 돼? 분자들의 유효 충돌이 많이 일어나서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이 정도로 우리가 추측을 해야지. 여기까지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어요.